저는 오늘 아침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집안은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죠.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는 이 집에서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혼외자로 태어난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집으로 들어왔지만 결코 가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본처이신 김미숙 여사와 그분의 딸인 지은이에게 저는 늘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죠.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딸.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 청소부로 일하러 가는 길은 쓸쓸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성진산업본사 건물로 들어서면서 저는 늘 아버지의 사무실을 먼저 정리했죠.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기에는 지은이만 있고 저는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셔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셨죠. 떨리는 목소리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JH그룹과의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였죠. 그때 지은이가 들어왔고 아버지는 급하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JH그룹 후계자인 정준호와 결혼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창고 문틈으로 지켜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동생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더구나 상대방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고 했죠. 정준호가 다리를 절고 지적장애까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제가 동생 대신 그 결혼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봤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몰래 공부해온 경영학 책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혼자 공부해온 것들이었죠.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동생의 상태는 심각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새 울기만 했죠. 새어머니는 딸을 달래려 애쓰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결혼할 수 없다고, 차라리 죽겠다고 했죠. 결혼식 전날 밤, 동생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로 정말 못하겠다고, 내일 결혼식에 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죠. 저는 동생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 눈빛에서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불안한 마음에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했고 새어머니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셨죠. 그런데 헤어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이가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였죠. 새어머니가 급하게 동생 방으로 가셨는데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고 여행 가방과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죠. 책상 위에는 짧은 편지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결혼은 할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해외로 떠난다는 내용이었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고 급히 연락받고 돌아오신 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결혼식이 2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부가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 동생에게 말했던 것처럼 제가 대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현실이 될 때가 온 거였죠.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신 가겠다고, 동생 대신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요?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JH그룹에서는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결정을 내리셨죠. 급하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용으로 준비된 드레스를 제가 입었는데 다행히 체형이 비슷해서 큰 무리는 없었죠.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떨렸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꾸민 모습이 평소의 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결혼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텨달라고, 일단 결혼만 성사시키면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성진산업과 JH그룹의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제가 입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은 오직 한 곳, 바로 앞에 서 있을 신랑을 향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휠체어도 없었고 절름발이도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똑바로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준호와 제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맑고 깊은 눈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적장애는커녕 누구보다 총명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그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고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그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숨어서 청소나 하던 제가 지금은 JH그룹 후계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정준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그런 대저택이었죠. 정원도 넓고 집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곳곳에 걸린 예술품들이 압도적이었죠. 정준호가 저를 거실로 안내하고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니 음료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았죠. 그 깊은 눈빛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 감사하다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나와 주어서 고맙다고 했죠.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괜찮다고,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준호가 고개를 저으면서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나서주었다고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냐고, 왜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는 거냐고요. 정준호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런 일을 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멀쩡한 분이 왜 장애인인 척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준호가 한숨을 쉬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특히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자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했죠. 진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장애인인 척하고 숨어 지냈다고, 그러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남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죠. 저도 혼외자로 태어나서 세상의 편견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정준호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준호가 사진첩을 가져와서 보여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는데 모든 사진에서 정준호는 멀쩡한 모습이었죠. 운동하는 사진, 해외여행 간 사진, 하버드 대학 졸업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장애인과는 정말 거리가 먼 모습들이었죠. 정준호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결혼을 하자고요. 저는 아버지 회사를 살릴 수 있고 정준호는 가족들의 결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부는 아니고 계약 결혼 같은 거라고, 서로의 사생활은 간섭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부부 역할을 하자고 했죠. 1년 정도 후에 조용히 이혼하면 된다고요. 저는 잠깐 고민했지만 아버지 회사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준호도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머물 방을 안내받았는데 정말 넓고 예쁜 방이었습니다.
침대도 크고 화장대도 있었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방 중에서 가장 좋은 방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보니 하루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림자 같은 존재였는데 오늘은 JH그룹 며느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을 올린 지 일주일 후 저는 JH그룹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정준호가 제안한 거였는데 집에만 있으면 심심할 거라고 회사 일도 배우면서 사회 경험을 쌓아보라고 했죠. 물론 제가 정준호의 아내라는 건 비밀이었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에 거울을 보니 떨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한 모습이 낯설었죠. 지금까지는 청소복만 입고 다녔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직장인 복장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준호가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신혼부부처럼 보이려면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요. 식탁에서 마주 앉아 있으니 어색했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정준호가 회사에서 주의할 점들을 알려주었죠. 절대로 결혼 사실을 밝히면 안 된다고, 그냥 신입사원 박서연으로만 지내라고요. JH그룹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건물이 엄청 크고 높았거든요. 로비도 넓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인사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부서는 전략기획팀이었는데 최혜진 과장님이 직속 상사라고 했죠. 과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첫인상부터 별로인 것 같았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냐고, 경력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솔직하게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경력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한숨을 쉬면서 요즘 신입사원들은 실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특히 백 없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일이 많았습니다. 최혜진 과장님이 복사할 서류들을 잔뜩 주시면서 오늘 안에 다 끝내라고 하셨죠. 그리고 커피도 타오라고 회의실 청소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다른 부서 직원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았죠. 박서연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분명히 뭔가 뒷배경이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오후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최혜진 과장님이 일본 회사와의 계약서를 번역하라고 주셨죠. 일본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할 줄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혼자 공부해서 일본어를 꽤 잘했거든요. 언젠가 아버지 회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배웠던 건데 이렇게 써먹을 줄 몰랐습니다. 계약서를 번역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번역을 마치고 과장님께 드렸는데 놀라셨죠. 생각보다 잘했다고, 일본어를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독학으로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정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회사는 어땠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정준호가 제 표정을 보시고는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가 괴롭히냐고, 힘든 일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죠. 저녁을 먹으면서 정준호가 회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일본 투자자들이 온다고 하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번역한 계약서가 그 미팅과 관련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몇 달 지나면서 저는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일본어 통역을 성공적으로 해낸 후로 최 과장님도 저에게 조금은 다른 시선을 보내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곱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유럽의 대형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계약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었죠. 성사되면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저는 일찍 회사에 나와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미팅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핵심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갑자기 열리지 않는 거였죠. 최 과장님이 황급히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파일이 갑자기 안 열린다고,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과장님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유럽 임원들은 이미 회사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과장님이 저에게 화를 내셨죠. 이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냐고, 회사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지 아냐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내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만들어 보겠다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요.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미친 듯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자료를 몇 번이고 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 있었거든요. 숫자나 구체적인 데이터들도 거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님이 제가 만든 자료를 보고는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기억만으로 만들 수 있냐고, 정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하셨죠. 다른 팀원들도 신기해하며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미팅이 시작되었고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유럽 임원들이 박수를 치며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특히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처한 게 놀랍다고 했죠. 계약 진행에 긍정적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과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했다고, 만약 제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 능력을 제대로 몰랐다고, 앞으로는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표정에서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제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정말 평범한 신입사원이 맞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준호가 놀라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일이 갑자기 손상된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남편도 제 말을 듣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일부러 그런 일을 벌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죠. 며칠 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 동기 중 한 명이 JH그룹의 면접을 보러 왔다가 저를 본 거였죠. 그 동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할까봐 정말 걱정됐습니다. 특히 제가 성진산업 회장의 혼외자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 정말로 그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 제 과거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였죠. 박서연이 사실은 어떤 회장의 딸이라는 둥,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능력을 보이는 거라는 둥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최 과장님도 그 소문을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를 부르셔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죠.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으셨지만 빙빙 돌려서 제 배경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가족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JH그룹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런 질문들이었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의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미리 해결해야 한다고요.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자백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의심받으면서 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제가 회사에 방해가 된다면 그만두겠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바로 지은이었죠. 동생이 갑자기 한국에 돌아온 건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도 저를 보고는 당황한 표정이었죠. 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설마 JH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거냐고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죠. 동생은 여전히 예뻤지만 뭔가 지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해외에서 생각보다 일이 잘 안 됐다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정준호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정말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제가 차지하고 있다고, 이상하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저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 회사 로비에서 동생을 다시 봤는데 이번에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러 온 것 같은 차림이었죠. 저는 급하게 다른 길로 피해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다는 공지가 있었는데 바로 지은이었죠. 박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전략기획팀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이 저희 팀으로 출근했습니다. 최 과장님이 팀원들에게 소개하셨죠. 새로 들어온 박지은 대리라고 경력이 있으니 잘 협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죠. 과장님은 지은이를 굉장히 반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경력도 있고 능력도 뛰어나다고 칭찬하셨죠. 그러면서 저를 슬쩍 쳐다보시는 눈빛에서 뭔가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동생은 첫날부터 완벽했습니다. 회사 시스템도 금방 파악하고 업무도 빠르게 처리했죠. 동료들도 지은이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신입사원인 저와는 달랐죠. 점심시간에 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같이 밥을 먹자고 했죠. 다른 동료들 앞에서는 친한 사이인 척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지금까지 제가 잘 지켰지만 이제는 원래 주인이 돌아왔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먼저 떠났던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지은이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해외에서 실패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잘 안 됐고 돈도 많이 잃었다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기 자리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준호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죠. 그 후로 회사에서 지은이와 저 사이에 미묘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경력도 많고 능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금방 인정받기 시작했죠. 반면에 저에 대한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에 팀 회의가 있었는데 지은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박수를 쳤죠. 과장님도 동생을 칭찬하시면서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지은이만큼 주목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동생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고 저는 그냥 평범한 신입사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정말 큰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분기별 실적 발표회가 있었는데 남편이 직접 참석했거든요. 저는 평소처럼 뒤쪽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지은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질문할 게 있다고 손을 들더니 마이크를 받아서 말하기 시작했죠. 회사 내에 특별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정한 인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는 지은이가 무엇을 노리는지 알 수 있었죠. 바로 저를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동생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일부 직원들이 실력과 상관없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이런 것들이 다른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고요. 최 과장님이 지은이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실제로 있다고 회사 차원에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죠. 다른 몇몇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특히 전략기획팀에 그런 의혹을 받는 직원이 있다고.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은이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직원이 입사 초기부터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고. 배경을 제대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는 저를 직접 쳐다보면서
본인이 직접 해명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고, 특별한 배경 같은 건 없다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오히려 의심스럽게 들렸을 겁니다.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박서연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도 의문점이 있었다고, 신입사원 치고는 너무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고요. 그리고 입사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저는 정말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사실 박서연이 어떤 회장의 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특별 채용된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박서연이 단순히 회장의 딸이 아니라 정준호의 아내라고 폭로한 거였죠. 원래는 자신이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박서연이 가로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죠. 과장님이 더 추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서연이 처음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던 거라고, 이런 부정한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는 즉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눈물이 나려고 해서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처음으로 입을 연 거였죠.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겠다고요.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박서연은 분명히 본인의 아내가 맞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부정한 입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결혼 사실을 숨기고 일반 직원으로 성실하게 일했다고요. 박서연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고, 결혼 사실과 상관없이 인정받을 만한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죠. 박서연에 대한 모든 공격은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제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죠. 박서연은 본인이 사랑하는 아내라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지켜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정말로 저를 보호해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은 넘어갔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계속 지켜보겠다고요. 하지만 예전만큼 당당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과장님은 완전히 기가 꺾인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경고를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함부로 저를 건드릴 수 없을 거였죠. 그날 오후부터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축하한다고, 부러우면서도 존경스럽다고 말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제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회사에서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최 과장님은 그 사건 후에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새로 오신 김 과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죠. 저를 공평하게 대해주고 능력에 따라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일하는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6개월 전에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리로 승진한 거였죠. 남편의 아내라는 이유가 아니라 순전히 제 실력을 인정받아서 승진한 거였습니다. 그때 정말 뿌듯했죠.
지은이와의 관계는 결국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후에 동생은 회사를 그만뒀죠. 마지막까지도 저에게 화를 내면서 자기 자리를 뺏었다고, 원래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가끔 아버지를 통해서 동생 소식을 듣는데 아직도 억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모든 걸 가로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은이는 지은이 자기 길을 찾아가겠죠. 아버지도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성진산업이 JH그룹과의 계약 덕분에 완전히 회생했거든요. 이제는 중견기업 반열에 올라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JH그룹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죠. 가장 큰 변화는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계약 결혼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죠. 준호가 저에게 프러포즈를 다시 해주었습니다. 진짜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제대로 된 신부가 되어달라고 했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진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말 원하는 결혼식이죠. 시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준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제 어머니와 대학 동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머니가 화가의 꿈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주말마다 만나서 그림도 그리고 차도 마십니다. 회사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제가 팀장을 맡게 되었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신 있습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실력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제는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가 회사 역사상 최대 수익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정말 자랑스럽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숨어 살면서도 꾸준히 공부했던 것, 회사에서 견디면서 실력을 쌓은 것, 모든 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서연, 정준호의 아내이자 JH그룹의 유능한 직원이라고 말이죠. 돌이켜보면 그림자 속에 숨어 살던 제가 이렇게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물론 제 노력도 있었지만 저를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숨겨진 딸이 아닙니다. 당당한 한 사람으로, 사랑받는 아내로, 유능한 직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복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저와 같은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